여기 이제 보면은 오늘은 실습 중간평가서를 작성해 보았다. 7일간 세부 계획서에 따른 실습 내용을 배우고 실행한 내용에 대한 중간평가서이다. 7일 정도 지나면서 막막했던 것들이 중간평가서를 요약하고 작성하면서 다시금 상기하게 되었다. 중간평가를 하는 이유도 알 것 같았다. 7일간 관찰해왔던 아이의 아동 관찰 일지와 상담 일지를 작성해 보았다. 바늘센터 아이들은 거칠거나 모난 아이가 없고 밝고 건강한 점이 마음에 들었다. 관찰 대상인 친구도 똑똑하고 밝으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 보였다. 아이들은 모두 소중히 보호되고 발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예. 잘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공깃돌놀이. 아동놀이인 공깃돌놀이를 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승부욕이 발생할 수 있고, 승부욕이 발생하다 보면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다툼이 발생하면 다툼에 대한 원인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동센터의 서류 업무에 대해 설명을 들으면서 월간 계획과 연간 계획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으며, 앞으로 복지사가 된다면 프로그램 계획 시 이를 대비하여 잘 계획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했고, 요게 이건 일지고, 프로그램 일지에 보면은 공깃돌 놀이를 시작하는 첫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공깃돌 놀이를 설명하고 공깃돌 게임을 세 게임을 하는데 게임마다의 특성을 설명해 주었더니 아이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말을 잘 따라줄까라는 걱정을 하는 마음으로 놀이를 진행하고 저 자신도 아이들 곁으로 다가가고자 마음을 내려놓고 사전에 공깃돌 놀이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머릿속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공깃돌 놀이를 진행에 보다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공깃돌 놀이 참여자가 저학년이라 보니 이 첫 번째 기본적인 공깃돌 놀이는 어려워하였습니다. 저학년들에게는 단순한 공기놀이 게임인 둘째, 셋째 놀이가 적당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셋째 게임인 공깃돌 높이 쌓기는 두 팀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는데 저학년이지만 팀 간의 승부욕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승부욕이 발생하다 보면 팀 간의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게임 진행 시에는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게임 시에도 아이들을 보다 더 집중해서 관찰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이건 제가 이제 좀 오타가 있긴 하지만 잘한 케이스라고 좀 소개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오늘 뭘 했다, 좋았다 이 정도로 쓸 수 있는데 이분은 그러나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뭐 준비도 하고 또 나름 뭐 걱정도 한 내용도 있고 또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 이 놀이는 저학년들이 어려워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둘째, 셋째 놀이가 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에 셋째는 했는데 승부욕이 발생해서 아이들이 다툼이 발생했다. 그래서 다음에 게임을 할 때는 다툼이 발생하지 않는 게임을 하도록 내가 더 잘 집중하고 관찰하고
아이들의 성향도 어떤 아이들은 이제 잘 다투지 않는 성향의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투는 성향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잘 관찰해서 경쟁이 유발이 되고 심지어 초등학교 1학년들은 게임에서 지금 울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이분이 프로그램 일지에 기록을 했어요. 프로그램 일지에. 프로그램을 할 때는 목표를 1, 2, 3, 4 이렇게 정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강의가 있나요? 그 목표와 목적을 구분해라. 그런 강의 들은 적 있어요? 제가 제가 어떤 실습생이 일지를 쓰레기통에 버린 걸 주워서 제가 읽었다고 그렇게 강의한 적이 있는데 네네. 기억나요? 있어요. 예. 거기에서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평가서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뭐 처음에는 단순하게 아이들하고 그냥 공기돌 놀이 하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센터에서는 이게 이제 기획서가 있어야 되고 기획서가 있게 되면 또 평가서가 있어야 돼요. 기획도 잘하고 진행도 잘했는데 평가서를 엉성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준비 잘하고 잘 진행했는데 나는 이 평가하는 데 소질 없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센터에서는 그게 다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어요. 오늘 본인이 열심히 준비하고 재밌게 했으니까 오늘 게임이 무척 재미있었나요? 이렇게 질문해요. 첫 번째 질문에다가. 근데 사춘기 애들은 그런 질문 안 좋아해요. 나는 재미있었지만 사춘기 애들이 볼 때는 난 6학년인데 내가 1학년하고 놀아야 돼. 시시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문지도 조금 겸손해야 돼요. 설문지가. 우리 과거에 뭐 달란트 시장 그 해마다 몇 번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그랬는데 오늘 상품이 매우 만족스러웠나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난 그런 질문 참 무례하다. 그런 질문 하지 마라. 좀 질문을 겸손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때 쓴 설문지를 또 다른 데다가 또 그대로 써먹어. 그렇게 하지 마라. 거기에 맞는 설문을 해야 되고 겸손하게 설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설문해야 되고 첫 번째부터 막 너무 만족스럽냐 뭐 매우 만족하냐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문지에다가 어떤 설문을 할 건가를 생각하고 목표를 정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일지는 대학 교수가 와서 평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어를 했다, 뭐 회화를 했다. 그런데 애한테 이 프로그램이 매우 재미있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영어를 싫어하는 애가 아니요 전혀 라고 했다. 결국 걔는 100점 만점에 설문지에다가 10점을 준 거야 걔가. 그런데 내년에 또 영어를 또 하는 거야 우리가. 왜? 부모들이 원하니까. 근데 교수들은 그거 굉장히 싫어해요. 애들이 싫어하는 걸 왜 또 하냐. 애들 좋아하는 거 해야 된다. 그런데 영어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어려워요. 머리를 굉장히 써야 돼. 간단하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르던 단어를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습득했나요? 그러면 애들이 오케이 하죠.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매우 재밌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싫어한다. 그렇게 해서 아주 쉬운 설문. 그리고 이제 목표를 세울 때도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말고 영어 같으면 어휘력을 기본 뭐 300단어를 쓸 수 있게 한다. 혹은 읽을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세우면 괜찮은데 유창하게 영어를 하도록 한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우게 되면 나중에 그 설문서가 조금 어렵게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은 안 쓰고 목표 썼는데 목적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저도 헷갈리긴 한데 실습생을 내가 지도하는 목적이 두 개인데 하나는 긍정적 목적이 있고 부정적 목적이 있다. 그런 말 기억나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는 복지사로서의 센터 전반
행정을 해본다. 목표. 그러면 서류가 250개예요. 그걸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과서에 있는 것을, 우리 교과서에 오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나 이렇게 해봤다는 거야.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걸 참고해서 자기가 해보는 거거든. 자기가 월간 계획서 짜보고 그러는 건데, 그냥 교과서 100% 오자가 많은데 교과서 그거 옛날에 만든 거예요. 15년 전에. 요즘하고 안 맞아요. 요즘하고 안 맞고 좀 여러 가지, 물론 조금 고친 적이 있긴 한데, 그 요즘에 제가 지난주에 이틀 동안,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스마트폰으로 교육받았어요. 아주 피곤해요. 그분들이 그러더라고. 이게 굉장히 뇌파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준대요. 왜냐면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면 화면이 요만하잖아요. 요 화면 중에 또 90%는 강의 아니고 10%, 5%는 강사 얼굴이에요. 또 그 이쪽에 또 우리 참가한 7명의 얼굴이 거기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도서관 사서가 그거 강의를 지난 봄에 들었는데 최종 통보가 왔는데 중간에 퇴장한 걸로 됐으므로 무효. 10시간 교육을 이렇게 최소 교육 받아야 되는데, 제 거는 수료증이 왔는데 수료증이 안 왔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도 기계가 그렇게 됐다. 10시간 중에 8시간 이상을 매 강의마다 80% 이상을 기계가 체크를 해서 한 건데, 선생님이 체크가 80% 이하가 됐기 때문에 빵점으로 그렇게 기계가 했기 때문에 자기들 인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됐고, 또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계가 자꾸 이렇게 오작동을 일으키고 힘들게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목적은 좀 형이상학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목표는 손에 쥘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동 초기 상담서를 작성할 수 있다. 아동 관찰 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 센터 창업 서류를 시청에 제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눈으로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목표라고 해요. 영어 같으면 뭐 핵심 500개 단어를 읽을 수 있다. 2. 듣고 영어 알파벳으로 쓸 수 있다. 3.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수치적으로 가능하잖아요. 얘는 500개 중에 300개는 읽을 수 있다. 뭐 300개는 쓸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목표는 수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1. 아동들에게 생활 속 아동놀이인 공기놀이를 통하여 긍정적 또래 관계를 증진시킨다. 이거는 목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수치적으로 잘 안 되니까. 그렇죠? 오히려 공깃돌을 1개를 던지고 3개를 집은 다음에 잡을 수 있다. 이건 이제 목표로 쉽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2. 생활 속 아동놀이인 공깃돌 놀이를 통하여 건강한 정서적 발달을 증가시킨다. 이것도 조금 목적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3. 아동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생활 속 놀이를 통하여 시간을 보냄으로써 올바른 여가 시간 활용 능력을 증진시킨다. 그냥 과거 개념으로는 목표로 둘 수 있지만, 굳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평가 설문서, 이 목표를 정할 때는 내가 어떤 설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염두를 둬야 돼요. 그게 이제
뭐 시작이야 물론 뭐 기획 일단 해보고 뭐 진행해보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더 이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사전에 목표하고 설문하고 연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지도교수, 점수, 몇 년 몇 월, 성명 대신 아이디, 실습기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이제 학교에 내는 서식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름이 중시하는데 여기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 본인 이름이 없어요. 학교에 내는 것을 그대로 낸 거예요. 너무 다급하게 일을 처리했어요. 조금 차분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져온 거야. 가져오니까 이제 몇 번 얘기했죠. 다른 거 다 안 써도 여기 이름 써야 되고 몇 년 몇 월 써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 이분도 너무 다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학교에서 준 폼, 학교에 내는 폼하고 여기 내는 폼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럴 때 필요가 있고 학교에는 이렇게 돼 있나 봐 폼이. 요거하고 요거하고 쓰게 돼 있는데 우리는 요거하고 요거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신경을 조금 쓰셔야 되고 그 옛날에 독서 백편의자현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100번을 읽으면 뜻을 깨우친다 그런 뜻이죠. 요즘에는 이제 문해력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즘에는 모르는 단어를 외국인 말을 많이 써요. 문해력을 요즘에는 리터러시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고요. 리터러시. 그리고 요즘에는 디지털 리터러시. 우리가 내일 모레 그 화성시 도서관에서 그 아마존 킨들 전자책 아이패드 같은 걸 4개를 가지고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고등학생들에게 그 4개 그 전자 아이패드 같은 것을 한 2, 3개월 장기 대여를 해주기로 했어요. 제가 그 도서관 담당자한테 고등학생은 대입 때문에 바쁘니까 중학생들이 제일 독서력이 왕성하다. 중학생 콘텐츠를 좀 넣어달라 그랬더니 중학생 콘텐츠는 없대요. 고등학생 콘텐츠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동센터 중고생들은 대형 박물관이나 이런 미국 박물관 그런 걸 좋아한다. 그런 걸 좀 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거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그 저자한테 얘기해서 판권 제가 확보할 테니까 당신은 그 아이패드 같은 것만 확보해서 서로 해서 중앙도서관에서 70% 지원받고 화성시에서 30% 해서 그렇게 내년에 진행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를 들어 책을 대출을 전통적으로 수백 년 동안 책 대출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디지털 시대니까 그런 게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작가 중에 김영하 씨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 했어요. 독서는 우리 내면에서 자라는 오만과의 투쟁이다. 이 말이 기분이 나빠요? 어때요, 여러분? 독서는 우리 내면에서 자라는 오만과의 투쟁이다. 무슨 말 했냐면 독서는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것들을 흔들게 합니다. 독자라는 존재는 독서라는 위험한 행위를 통해 스스로 자기 믿음을 흔들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이 말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독자들은 독서라는 위험한 행위를 통해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흔들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이해돼요? 네.
제가 조금 요약해봤어요. 독서는 편견을 치유한다. 해럴드 블룸이라고 하는 분은 독서는 자아를 분열시킨다. 즉 자아의 상당 부분이 독서와 함께 산산이 흩어진다. 이는 결코 슬퍼할 일이 아니다. 이 말에 동의해요? 동의 못해요? 동의가 돼야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아동센터 아이들한테 책을 읽는 기회를 좀 많이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자전거 같아, 자전거. 아동센터는 아이들을 이제 보호하고 뭐 이렇게 급식을 하고 이제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와 더 나아가서 이제 저는 재능 개발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게 독서예요, 독서. 독서를 통해서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제가 외국의 대형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을 책으로 만든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인데 그분한테 얘기해서 책보다는 차라리 아이패드 같은 걸로 보면 좋겠다. 요즘엔 자꾸 이렇게 감염병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를 제가 해요. 시청 도서관에서 책만 잔뜩 사놓고 그럴 게 아니라 요즘 시대에 아이들이 좀 손쉽게 그래서 꼭 아이패드를 주지 않아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끊긴 것 같아요? 아니 시간은 가고 있어요. 아 시간은 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쓴 책, 요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 프로그램을 여러분 보시면 여기 한 1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요것을 보고 또 비슷하게 하면 돼요. 약간 응용해서 하면 되니까 요거 참고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그 중간평가 실습 7일째가 되면은 그 최종 성적 증명서라고 하는 게 학교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는 거예요. 앞부분은 쉬우니까 만점 여러분이 체크해도 되지만 뒷부분에는 여러분이 안 하는 게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지역사회 분석 연구를 잘한 사람은 2년 전에 실습한 김지형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도서관 안내 잘 해놓은 분이죠. 네. 그 참고하면 좋아요. 지역사회 분석 그거 한번 해보세요. 지역사회 분석하는 거 좋아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지역사회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요 기간에 연습을 해봐야 나중에 창업했을 때 창업하면 굉장히 할 일 많아요. 창업하는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관공서하고도 해야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복잡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요 기간에 그 교과서에 있는 그 항목 하나하나를 그냥 구경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좋을 거예요. 어쨌든 역량 강화가 목표니까 한번 꼭 수고스럽지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에게 나중에 도움 될 거예요.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